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의 수사 권한이 강화된 대신 사건 처리 기간은 늘어났습니다. 인력이 보강되지 않은 게 주된 이유로 꼽힙니다. 청주 분양시장의 활기 속에 오랜 시간 고전하던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관련 조례가 개정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충주 라이트월드 철거를 둘러싼 상인회와 충주시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인회는 철거 저지 투쟁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독립운동가 예관 신규식 선생의 업적을 돌아보는 학술대회가 처음 마련됐습니다. 예관 선생이 설립한 중대사와 박달학원의 활동과 역사적 의미 등을 재조명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올해부터 경찰의 수사 권한이 강화됐지만 사건 처리 기간이 늘어나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내부 심의 절차가 도입된 반면 그에 따른 인력은 보강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사했던 모든 사건을 검찰로 넘겼던 과거와 달리 경찰은 올해부터 기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만 검찰로 송치하고 무혐의로 결론 지은 사건은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말 그대로 수사에 대한 경찰의 권한이 강해진 부분입니다. 반면 경찰의 부실 수사를 막기 위한 사건 종결 절차도 그만큼 까다로워졌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자체 종결할 경우 그 이유를 검찰의 서면으로 밝혀야 하고 검찰은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자체 종결하기 위해서는 경찰 내부에 여러 심의 단계도 거쳐야 합니다. 수사 심사관제도, 또 책임수사 지도관제도, 또 외부 심사 강화를 위한 경찰 수사 시민위원회를 운영해서 단계마다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서 이 같은 견제 장치로 경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우려는 줄어들었지만 현재의 수사 인력은 강화된 절차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올해 경찰의 사건 한 건당 평균 처리 기간은 전국적으로 지난해보다 8일 이상 늘어났습니다. 충북도 지난해보다 열흘 이상 늘어난 60일을 기록했고 세종은 83.6일로 전국에서 가장 사건 처리 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건당 업무 투입량 자체가 증가를 했습니다. 전체 한 10%가량은 검찰이 보안 수사도 요구를 하고요. 그러니까 전보다는 행정적 절차가 많아져서 시간이 소요되는 게 있고. 수사 인력의 충원과 함께 책임 수사관제의 확대, 젊은 경찰관들의 수사부서 기피 현상 해결도 당면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청주 분양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장기간 고전하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무산 위기에 몰렸던 사업지구들이 잇따라 사업 추진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데 관련 조례가 해제 요건을 까다롭게 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청주시 무충 1구역 재개발 사업이 조합 설립 12년 만에 본격 추진됩니다. 재개발 추진 결정에는 청주시가 지난해 7월 해제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한 도시 주거환경 정비 조례를 적용한 게 배경이 됐습니다. 지난 2019년 조사에서 재개발 해제에 동의한 주민은 40.2%로 이전 조례 기준 40%를 살짝 넘겼지만 새 조례는 전체의 과반수로 기준을 상향한 겁니다. 비대위에서 이제 40%를 적용해가지고 국법을 적용했다면은 5층 1구역 재개발 사업은 해제가 되었을 겁니다. 지난달에는 청주 운천주공 재건축 사업도 재추진이 결정됐습니다. 2년 전 청주시가 당시 조례를 적용해 직권으로 정비구역 해제를 결정했지만 법원은 사업성이 낮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개발 찬성 쪽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또 사직동 일원의 3호 1구역 재개발 사업도 해제를 원하는 조합원이 25.8%로 과반을 못 넘겨 추진이 결정됐습니다. 이 세 곳 이외에도 청주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15곳도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청주시로서는 사업 해제 시 지원해야 하는 막대한 매몰 비용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추진하다가 우리나라의 그 부동산 침체로 다 접어들 경우에는 그때 되면 또 추진이 미약해질 수도 있는. 부동산 경기를 타고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는 구도심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주택 공급을 늘려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충주 라이트월드 철거와 관련해 상인회와 충주시의 갈등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충주시의 단전 조치에 반발한 상인회는 충주시청 입구에서 녹아버린 아이스크림과 편의점 식품들을 내팽개치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주 라이트월드 상인들이 아이스크림과 햄버거, 핫바 등 편의점 식품들을 충주시청 입구에 내팽개치고 짓밟습니다. 충주시가 어제 상가 건물에 들어가는 전기와 물을 끊었더니 상인들이 항의에 나선 겁니다. 상인회는 냉동 냉장식품이 모두 녹거나 썩어서 상품 가치가 없어졌다며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남아있는 물건마저 모두 버리게 돼 큰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어 충주시 의회도 찾아가 시의원들에게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여러 차례 면담을 했지만 중재되는 것도 없었고 상인들을 위한 노력조차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와서 해명하라! 하지만 충주시는 연말까지 원상복구를 마치기 위해 행정소송 승소를 근거로 원칙대로 철거하겠다는 입장. 상인회는 충주시만 믿고 거금을 들여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등과 가맹 계약을 맺었다가 최근까지 손해를 본 게 3억 원 가까이 된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실직비하고 물건에 대해서 손해 나는 거, 벌금, 편의점에서 나는 게 손해가 거의 5천만 원 정도가 또 새로 손해 나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 어디서 보상받겠습니까? 충주시가 허락을 내서 했지 않았습니까? 저희는. 상인회는 철거 저지를 위해 당분간 편의점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앞으로 매일 시청에서 식품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며 강력투쟁을 예고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우리 고장 청주가 낳은 예관 신규식 선생은 독립운동사에 남긴 업적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예관 선생이 설립한 동제사와 박달학원의 활동, 그리고 의미를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처음으로 마련됐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망국의 한을 품고 중국 상해로 망명한 신규식 선생은 1912년 비밀 독립운동단체 동제사를 조직합니다. 당시 중국 정부가 동제사가 보증한 인물이라면 지원을 아끼지 않을 만큼 사실상 임시정부 역할을 해왔습니다. 동제사는 상해에서 결성된 한국 독립운동단체의 효시로서 이 지역에서의 독립운동 전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으면서 중국 혁명 세력의 지원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듬해인 1913년엔 신식교육기관인 박달학원을 설립합니다. 신규식, 신채호, 박은식, 홍명희 등 민족 지도자들이 교사로 나서 윤보선, 이범석, 여운형, 정인보 등 100명이 넘는 독립운동의 거목들을 길러냅니다. 박달학원은 독립운동의 주축적 구실을 할 인재를 양성하였다는 점에서 독립운동사에 있어서 높이 평가받아 1917년 최초의 독립선언서인 대동단결 선언을 통해 주권제민의 공화정을 주창한 것도 예관 선생이었습니다. 독립운동 역사에 공백기로 남아있는 경술국치 후 10년 동안 선생은 3.1운동과 상해 임시정부 수립 등 본격적인 독립운동에 주춧돌을 놨던 겁니다. 하지만 연구조차 미미할 만큼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관 선생과 손문 선생을 같이 동상으로 모셔놓고 중국인들도 경배를 올리고 있는데 국내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예관 선생 탄신지조차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회 동제사는 예관 선생의 업적을 재조명하고 독립정신을 기리기 위한 다양한 기념사업을 지역사회와 함께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CJB 구준혜입니다. 업그레이드된 체험학습이 있습니다. 바로 아웃도어 교육인데요. 충청북도 교육청이 올해 처음 시동을 걸었는데 내년에는 이 체험 교육을 대폭 확대합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대롱대롱 밧줄을 잡고 나무를 오르고 손을 놓고 자유낙하로 공중에 몸을 맡깁니다. 산림 레저 스포츠 가운데 하나인 트리 클라이밍. 처음엔 공포로 다가오지만 끝에는 환희가 남는 패러글라이딩. 올해 충청북도 교육청이 마련한 아웃도어 교육 프로그램의 일부분입니다. 아웃도어 교육은 코로나19로
갑갑해진 교실에서 벗어나 자연을 느끼고 자연에서 배우는 체험학습의 업그레이드 반입니다. 학생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쉽게 캠프 가는 건 줄 알았는데 또 많이 걷고 또 많이 산도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힘들기도 힘든데 그래도 다 지나고 나니까 또 재밌는 추억이 된 것 같아서 너무 즐거웠어요. 친구들도 이제 이런 거 해보면서 많이 한층 성장한 것 같고 해서 더 많이 갔었으면 좋겠어요. 탐험대를 꾸리며 협동심을 기르고 다시 교실 속으로 들어가서는 체험 과정을 되새기며 스스로 꿈을 키우는 자발성이 생명인 교육. 도교육청이 내년에 중점 사업의 하나로 여겨 8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이유입니다. 교실의 영역을 훨씬 아웃도어로 확장을 해서 자연을 배우고 또 자연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흐름과 패러다임을 확장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올해 시범적으로 진행된 아웃도어 교육에 참여한 학생은 300여 명. 내년에는 도내 학생의 35%인 4만여 명의 학생이 교실 밖으로 나간 아웃도어 교육을 경험하게 됩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추운 겨울 온수가 나오지 않아 아궁이로 물을 끓여 사용하는 주거 취약 가정이 있는데요. 영동군 양산면에서 조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는 9살 민경이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천원의 힘 안정은 기자입니다. 영동군 양산면의 한 오래된 주택에는 9살 민경이와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고 있습니다. 보온이 잘 되지 않는 낡은 집은 난방을 위해 아궁이불을 떼야만 하고 추운 겨울에도 온수가 나오지 않아 부엌에서 물을 끓여 쓰고 있습니다. 남같이 좋은 집에서 이렇게 좀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못 해준 게 제일 안쓰럽고. 세간살이로 가득 찬 방은 민경이와 할머니가 누우면 가득 찰 정도로 좁습니다. 책상 하나 놓을 자리가 없어 아이는 바닥에 앉아 책을 읽고 공부를 합니다. 재래식 화장실은 9살 아이가 사용하기에 더없이 불편합니다. 뜨거운 물이 잘 나오는 목욕탕에다가 또 수세식 화장실에다가 집 공부방이 있고 소원이라면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살고 싶다는 게 우리 소원이에요. 집 뒤편 창고는 지난 여름 빗물에 무너졌고 가족이 머무는 흙집마저 언제 또 무너질까 위태롭습니다. 민경이의 건강과 행복한 성장을 위해 새 보금자리 마련이 시급합니다. 지금은 아이가 편안하게 씻기도 또 볼일을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어가지고요.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좀 더 안전한 환경으로 좀 이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CJB는 초록우산과 함께 천원의 힘 희망 캠페인으로 민경이네 가족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자 합니다. 초록우산 계좌로 성금을 보내주시거나 한 통화에 3,000원인 ARS 전화로 성금을 모아주시면 민경이네 가족에게 새 희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도내에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50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청주에서 가장 많은 19명이 발생한 가운데 집단 감염 사례인 어린이집 2곳에서 5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94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진천군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나온 것과 관련해 질병관리청은 진천군과 인접한 음성군, 증평군의 코로나19 확진자 전원에 대해 변이 검사를 의무화했습니다. 검사는 지난 1일부터 오는 14일까지 2주간 확진자가 대상입니다. 지난 4일 단양 영춘면과 가곡면의 한 야산에서 포획한 야생 멧돼지 2마리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충북에선 총 23건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으며 지역별로는 단양 18건, 제천 5건입니다. 김부겸 총리는 오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예정 부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완성을 위해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위원회 개최 전 위원들과 함께 현장을 찾은 김 총리는 이전할 직원들의 안정적인 주거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뜻도 밝혔습니다. 이어 열린 지원위원회에서 이춘희 시장은 수도조항 명문화와 대통령 세종집무실 활성화 등을 건의했습니다. 네페스 라웨 청안공장 준공식이 오늘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지역기관장, 반도체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네페스 라웨 청안공장은 반도체 후공정 기업인 네페스가 괴산 첨단산업단지에 2,200억 원을 투자해 세운 반도체 첨단 패키지 공장입니다. 네페스 라웨가 상용화한 PLP 기술은 원형인 반도체 웨이퍼를 사각형으로 재배치한 뒤 대량으로 패키징하는 기술로 대만 경쟁업체보다 기술적 우위에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청년 근로자에게 교통비 지원을 지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만 15세에서 34세 근로자에게 한 달 5만 원 한도로 교통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해 올해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충청북도가 지방비를 매칭해 63억 원 규모의 청년 교통비를 편성했습니다. 지난해 도내에선 87개 산단, 934곳의 기업에 다니는 청년 근로자 9,600여 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청주시가 올해보다 11% 늘어난 역대 최고인 1조 6,100억 원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보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청주산단 재생사업비 35억 원과 청주페이 발행예산 35억 원, 방사간 가속기 구축사업비 615억 원, 우암산 보건사업비 44억 원, 초정 클러스터 관광 육성사업 예산 26억 원 등입니다. 네, 오늘 CJB 8시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